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Hierarchical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Differentiable Pooling이라는 논문으로 2018년 립스에 나온 논문이고요. GNN 관련 논문인데 되게 기초 논문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복습 겸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발표 순서는 먼저 GNN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발표할 모델에 쓰이는 그냥 기초적인 GNN 레이어들 3개의 원리랑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GNN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인풋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런 그래프 데이터로 노드의 레이블을 분류하거나 아니면 이 연결선 링크를 이제 프리딕션 하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 전체의 레이블을 예측하는 등의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 데이터로 하는 이런 태스크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각 노드의 인베딩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가 키포인트인데 이 노드 인베딩을 보통 내가 인베딩을 구하고 싶은 노드의 이 주변 이웃 노드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노드의 인베딩을 구합니다. 그래서 그 노드 인베딩을 구하는 과정을 결국 네이버후드를 어떻게 어그리게이션 할 건가가 이제 메인 포인트인데 이제 간단하게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이 노드 인베딩을 이 주변 노드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하겠다가 이제 GNN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나올 수식들을 위해서 그냥 노테이션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V가 내 그래프 데이터에 있는 이 노드들의 집합을 의미하고 A는 얘네들의 이 연결 정보를 알려주는 인접 행렬 그리고 X가 이제 이 각 노드들의 피처 벡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노드 어그리게이션을 이제 이 인풋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베딩을 GNN을 통해서 위에처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마우스가 불편해. 구할 때 이 메인 포인트는 이제 각각 이 A라는 노드를 인베딩을 구할 때랑 B라는 노드의 인베딩을 구할 때 쓰이는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다 같은 거여서 파라미터가 공유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랑 이 두 번째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는 각각 다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. 그럼 어떻게 이 주변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할 건가? 그 GNN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주변 이웃 노드들의 메시지, 즉 얘네들의 피처 정보를 이제 어베리지 한 다음에 그 어베리지 된 거에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겠다가 이제 GNN의 가장 베이직한 접근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살펴보면 되게 간단한데 어떤 K번째 레이어의 인베딩, 그러니까 이 HVK가 이 노드 V의 K번째 레이어의 인베딩이라고 하면 이 인베딩은 이제 그 전 단계의 레이어에서의 노드 인베딩, V 노드들의 인베딩을 다 어베리지를 한 다음에 걔네한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한다가 이제 이 수식의 표현이겠죠.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 NV는 이 노드 V의 이웃 노드들을 의미하고 그 이웃 노드들에 속하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그 이웃 노드들의 이제 그 인베딩들을 다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낸다가 이 빨간색게 이제 그거고 그 평균을 낸 거에다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한다는 게 얘가 이제 웨이트, 이 WK랑 BK가 이제 얘네가 학습되는 웨이트들이어서 이 이웃 노드들의 평균에다가 이 웨이트들을 곱하는 거고 얘는 이제 이웃 노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전 단계에서의 인베딩도 이제
함께 더해서 걔네를 이제 뭐 렐로 함수 같은데 이제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 레이어의 인베딩을 구하겠다가 이제 GNN의 기본 원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럼 이 이웃 노드들의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나 실제로 이제 그 코드 상에서 왜냐면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할 때 화이토치 데이터 셋에 제공하는 건 이제 인접 행렬이랑 그 노드들 피처 벡터만 제공을 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인접 행렬이 안 보이니까 이 식에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었는데 보면 이 이웃 노드들의 합은 결국 이 H가 그 노드 인베딩, 그러니까 L-1번째 전 단계 레이어스의 노드 인베딩 벡터인데 걷다가 이제 인접 행렬을 곱하면 인접 행렬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만 더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V라는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이제 피처들만 더해지니까 얘를 이렇게 합을 구하고 이제 그러면 걔를 그 이웃 노드들의 개수로 나눠줘야 평균이 되는데 이웃 노드들의 개수는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제 그거의 역행렬을 취해서 곱해주면 되는데 디그리 매트릭스가 뭐냐면 이 어떠한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 노드 개수를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 노드의 차수. 그래서 이런 식으로 GNN을 구현을 하게 되고 그럼 이런 GNN을 어떻게 학습시키냐? 그래서 이런 GNN 레이어로 어떤 노드 A의 인베딩이 나오면 이 인베딩이 잘 됐는지를 보려면 얘와 어떤 얘에 대한 로스 함수를 정해야겠죠. 그 로스 함수를 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unsupervised way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supervised way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데 먼저 비지도 학습으로는 이제 그럼 이 노드 인베딩이 잘 됐는지를 그럼 이 비슷한 노드들끼리 비슷한 인베딩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. 그럼 이 비슷한 노드들을 어떻게 정의하냐? 그럼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결된 노드들이 비슷한 노드들이다. 그러니까 연결된 노드들은 비슷한 인베딩을 가지도록 이 인코더를 뭐 예를 들어서 이 노드 V의 인베딩과 노드 U의 인베딩 사이에 뭐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함수라고 치면 그 시밀러리티가 1에 가까우면 좋아지니까 이 인접 행렬하고 비슷해져야겠죠. 그래서 인접 행렬하고 이 노드들 사이에 그 인베딩 사이에 어떤 유사도를 구해주는 함수를 거쳐서 나온 그 유사도 행렬이랑 둘 사이에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각 노드마다 레이블이 달려 있으면 내가 그 노드를 인베딩해서 나온 거를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켜서 나온 그 레이블과 원래 노드 레이블 사이에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GNN도 학습을 시킬 때 그 CNN에서처럼 이렇게 배치 단위로 이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노드들에서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인베딩을 구하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분에 대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학습을 시켜도 이제 내가 학습해서 보지 못한 노드들에 대해서도 인베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뉴럴 네트워크들이 다 같은 그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네트워크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도 새로운 노드가 도착해서 얘가 얘랑 연결되었다만 알고 있으면 얘를 똑같이 이 뉴럴 네트워크들을 통과시켜서 이 새로운 노드의 인베딩을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그래프에 대해서도 그냥 이 학습된 파라미터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GNN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모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베이직한 접근법에서 달라지는 건 이제 GC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얘를 어그리게이션 하겠다 이거여서 아까 맨 앞에서 봤던 이 기본 GNN 수식에서 달라지는 점은 얘는 내 자기 자신의 전 단계에서의 그 인베딩은 따로 웨이트를 해줬었는데 얘는 얘까지 포함시켜서 이 이웃 노드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 포함시킨 모든 것에 대해서 같은 웨이트 매트릭스로 훈련을 시킵니다. 그리고 이제 각각
이제 어그리게이션 할 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게 특징이고, 이제 그래프 세이지는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어떤 한 어베리징 하는 이런 거에 국한시키지 말고 어그리게이션 하는 함수를 좀 일반화를 시켜서 여기에 뭐 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이렇게 MLP 통과시킨 다음에 뭐 어떤 뭐 렐로 함수 같은 걸 통과시키는 풀링을 쓸 수도 있고 LSTM을 쓸 수도 있게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이용하겠다 그래프 세이지고, GAT는 얘를 이제 어텐션 웨이트를 사용해서 이 이윤 노드들의 임베딩을 어그리게이션 하겠다인 겁니다. 그래서 다 그 어그리게이션 하는 방법만 다른 거지 결국 GNN의 기본적인 흐름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어텐션 웨이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, 관심 있으시면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제 디프풀이라는 논문인데, 얘는 이제 방금 앞에서 했던 방법들을 이용하면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 전체의 레이블을 예측을 하고 싶으면 이제 노드 임베딩들을 다 구한 다음에 그냥 그 임베딩들을 이제 평균을 구해서 그래프 전체 임베딩을 나타내는 이런 단순한 방식을 썼었는데, 그런 방식으로는 이 그래프 전체의 임베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문제로 꼽으면서 나온 논문인데,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문제는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의 문제점을 꼽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럼 그 앞에서 뭐 GCN, 그래프 세이지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생성해낸 이 노드 임베딩들을 전체 그래프 임베딩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걔네들을 어그리게이트 할 건가가 이제 중요한 점인데, 이 논문이 나오기 전 연구들은 그냥 모든 노드 임베딩들을 단순하게 어버리징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상의 노드를 도입을 해서 그 원래 있던 노드들랑 다 연결된 어떤 가상의 노드를 도입한 다음에 그 노드의 임베딩을 구해서 그게 그래프 전체 임베딩이다 라고 하기도 했고, 아니면 CNN을 이제 그 구해진 노드 임베딩들에 적용하기도 했는데, CNN은 이제 이렇게 위치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제 그 컨볼루셔널 피터가 이동을 하려면. 그래서 이 그래프들의 다 순서를 정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, 또 아니면은 그냥 이 노드 임베딩들을 그냥 되게 우리가 아는 그런 클러스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냥 투 스테이지 식으로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연구들의 문제점은 이제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이제 이 그래프가 이 그림에서처럼 어떤 얘네들끼리 어떤 모임이고 얘네들끼리 어떤 모임이고 얘네들끼리 어떤 모임이고 얘네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어떤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, 특히 뭐 분자 구조 예측 이런 데서는 분자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같은 속성을 가진 분자들끼리 또 모여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할 때 굉장히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자 얘는 그런 엔드-투-엔드 방식으로 이제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학습할 수 있는 이 디퍼런시에이블 풀링이라는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법론을 살펴보면 이제 GNN을 여러 레이어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점점 이 노드들을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나가겠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되게 모델인데, 이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가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데, 여기서 일단 어노테이션을 살펴보면 일단 이 Z가 이제 어떤 맨 처음에 인접 행렬, 맨 처음에 인풋 데이터에서 인접 행렬이랑 그 피처 노드들의 피처 벡터를 앞에서 설명드렸던 GNN 레이어를 이용해서 나온 어떤 아웃풋 노드 임베딩들을 포함된 그 노드 임베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점점 작은 그래프를 형성해 나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의 덩어리만 남게,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는 임베딩이 될 수 있게
이 그래프 구조를 점점 줄여나가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얘를 이제 줄여나갈 거냐? 그거는 그러면 어떤 한 특정 내가 L-1번째 레이어의 이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지금 이 상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. 이 세 개가 어떤 같은 클러스터고 얘네 두 개가 어떤 또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줄이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하냐면 이제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라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. 그래서 이 L-1번째 레이어의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를 SL-1이라고 하면 얘 이제 디멘전은 이 노드 개수 곱하기 클러스터 개수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 노드 5개가 이 각각 클러스터 1, 클러스터 2에 속하는 확률이 이제 그 어사인먼트 매트릭스가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큰 값을 가지는 애들이 걔 클러스터겠죠. 그래서 이 클러스터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 클러스터에 포함되었으면 1, 뭐 여기에 안 포함되어 있으면 0 이런 식이 아니라 소프트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디프풀 레이어를 지나면 얘가 이제 새로운 인접 행렬과 노드들을 가지는 이런 데이터로 변환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인접 행렬이 5 곱하기 5겠지만 노드가 5개니까 이 디프풀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인접 행렬이 2 곱하기 2가 되고 이제 이 피처 벡터도 노드 2에 이 피처 개수가 만약 2개라고 하면 노드 2개, 피처 2개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로운 인접 행렬이랑 새로운 이 노드 피처 벡터를 어떻게 구할 거냐? 그거는 이제 어사인먼트 매트릭스에다가 이전의 피처 벡터를에다가 그냥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새로운 피처 벡터가 생기고 얘도 똑같이 원래 이 전 단계 인접 행렬에다가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들을 곱해주면은 새로운 이제 인접 행렬이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잘 보면은 이 전 단계의 노드 임베딩들을 그 얘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모아주는 거고, 그 얘도 이제 각 클러스터 이 사이에 이 연결 커넥티브 스트렝스 얘네가 그러니까 이 엣지 웨이트죠. 엣지 웨이트에 따라서 이 얘네들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얘기인데 이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사인먼트가 이런 경우고 만약에 이 노드 5개의 피처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치면 이 수식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얘의 피처 벡터는 노드 2개에 피처 2개 가진 애가 될 거고 또 노드 2개의 인접 행렬만 남게 됩니다. 그러면 얘는 이제 어사인먼트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 단계에 이 노드 새롭게 생성되는 노드들의 피처를 어떻게 구할 거냐였는데 그럼 이 애초에 이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는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인데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이제 독립적인 GNN 구조를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. 이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랑 임베딩 매트릭스를. 그래서 임베딩에 필요한 GNN 레이어 하나랑 이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한 이 풀링 GNN 레이어 딱 2개가 독립적으로 쓰여서 이제 이 임베딩을 위한 GNN 레이어는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인접 행렬하고 그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GNN을 거쳐서 노드 임베딩을 만들고 얘는 똑같이 데이터는 똑같아요. 똑같이 인접 행렬이랑 인풋 데이터 가지고 이제 GNN 레이어를 거치는데 걷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각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 거죠. 그럼 인접 행렬이 구해집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이 GNN 레이어의 그 아웃풋 디멘전이 서로 다르겠죠. 얘는 내가 몇 차원으로 임베딩 할 것인가가 얘는 아웃풋 레이어의 디멘전일 거고 이 풀링 GNN의 레이어는 내가 클러스터 몇 개로 줄일 거냐가 이제 얘의 아웃풋 디멘전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이제 이 클러스터 개수가 최대 몇 개까지 얘가 형성할 거냐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로 보통
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노드 개수의 뭐 10%, 25% 정도로 정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독립된 GNN 레이어가 서로 다른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분된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되고, 근데 이제 얘를 학습을 시킬 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디프풀 거쳐서 이렇게 나온 그래프 인베딩, 그래서 그래프 레이블하고 둘이 크로스 엔트로피만 구해서 학습을 시키기에는 얘가 이 로스가 수렴을 잘 안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링크 프리딕션에 대한 로스를 추가로 해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이제 링크 프리딕션 로스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인접 행렬이랑 이 어사이먼트끼리 곱했을 때 행렬 사이에 이제 그 거리를 줄여줄 수 있도록.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이제 가까운 이웃 노드들끼리는 웬만하면 같은 클러스터에 속할 수 있도록 얘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, 그 다음 이제 그 엔트로피 로스도 함께 이용을 하는데, 이제 이 어사인먼트 매트릭스가 아까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한 매트릭스긴 한데 얘가 당연히 1, 0에 가까울수록 좋잖아요. 확실하게 어떤 클러스터에 속했는지 알려주니까. 그러니까 걔가 어떤 워낙 벡터가 될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어사인먼트 매트릭스의 엔트로피가 작아질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최대한 1이랑 0, 0이 이렇게 확실히 클러스터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강조해 주는 게 이 엔트로피 로스입니다. 그래서 최종 트레이닝 로스는 이렇게 해서 이 클래시파이어 통과하고 나와서 그 그래프 실제 레이블하고 비교해서 구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에다가 앞서 말한 이 링크 프리딕션 로스랑 엔트로피 로스를 더하는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로스가 수렴이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몇 가지 했는데,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던 게 이제 3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, 먼저 첫 번째는 그럼 정말 이 딥풀이 다른 GNN에 쓰인 어떤 풀링 방법들에 비해서 성능이 좋은가? 그리고 얘가 그럼 정말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더 잘하는가? 그 다음에 얘가 그 어사인먼트 클러스터가 과연 걔네가 의미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가,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 3가지 종류의 프로테인 데이터셋이랑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셋, 그리고 사이언티픽 콜라보레이션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, 이 첫 번째 종류들은 이제 단백질 구조식들 데이터셋이고, 얘는 뭐 소셜 네트워크니까, 근데 얘는 그 연구자들이 속한 분야랑 뭐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데이터인 걸로 봤어요. 그래서 얘네는 이제 GNN 레이어로 그냥 GCM 말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프 세이지 아키텍처를 사용했고, 그 중에서도 그냥 그 평균을 취하는 그래프 세이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 세이지 레이어 2번 지날 때마다 이 풀링을 디프풀을 이걸 2번 지날 때마다 이렇게 풀링을 해줬고요. 그 다음 내가 만약에 2번 풀링을 하고 싶으면 이제 맥시멈 클러스터 개수를 노드 개수의 25%로 정했고, 내가 만약에 한 번만 풀링을 하고 싶으면 이 전체 노드 개수의 10%를 이제 이 최대 클러스터 개수로 정하고 실험을 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비교할 만한 걸로 이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는 게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냥 이 어사인먼트 매트릭스를 그냥 되게 디터미니스틱한 그냥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구했을 때의 모델이랑, 그 다음에 얘는 그 아까 링크 프리딕션 로스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링크 프리딕션 로스가 없는 모델, 이 2가지를 써서 비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결과를 보면 이 X2V라는 모델에 딥풀을 적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한 건데, 보시면 딥풀을 한 번만 적용했을 때, 2번만 적용했을 때 점점
그 어큐러시가 높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얘도 이 다른 최신 모델들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보다 보시면 이 그래프 세이지, 딥프풀 안 쓴 그래프 세이지를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걔보다 얼마나 성능이 개인됐냐를 나타내고 있는데, 이제 그래프 세이지에다가 이 자기네들의 풀링 방법을 쓴 이 딥프풀이 6.27 정도 성능이 개인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디퍼런시에이블 풀링 방법이 그럼 계측적인 구조를 잘 풀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그래프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실제로 걔가 클러스터 어사인먼트가 의미가 있냐를 보면,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링 된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, 이제 같은 색깔 애들이 같은 클러스터에 속한 거고, 그렇게 실제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건데,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되게 잘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인풋 피처, 맨 처음 초기에 그 인풋 피처가 비슷했던 애들이나 아니면은 비슷한 이웃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같은 클러스터에 있더라.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인풋 피처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걔네들 이웃 구조가 비슷한 경우에는 같은 클러스터에 잘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, 근데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계속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 링크 프리딕션 로스가 그런 거를 또 방지를 해주면서 얘네 둘이 상호 보완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, 아까 그러면은 그 맥시멈 넘버, 클러스터의 최대 개수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리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, 그게 얼마나 민감한지를 실험을 해본 결과,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클러스터 개수는 이렇게 3개뿐이었는데 내가 막 150, 막 200 이렇게 해놔도 얘가 알아서 잘 그냥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로 잘 이렇게 수렴을 해서 잘 이렇게 계층 구조를 나타내 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클러스터 개수를 크게 할수록 성능이 좋긴 했는데 또 너무 크면은 오히려 성능이 나빠졌어서 얘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고, 그거를 자기네들이 실험 경험상으로 찾아봤을 때 그게 노드 개수의 10%에서 25%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 데이터를 계층적인 구조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해준다는 게 이 모델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?